네, 이번에는 손에 잡히는 투자라는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어요? 오늘 중국 금리 인하 때문에 난립니다. 맞아요. 저도 짤막하게 한 코멘트를 하나 하면 중국이 금리 인하하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근데 금리를 손을 대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금리를 손에 댈 수 없을 만큼 섀도우 뱅킹의 왜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유동성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니까 중국의 금리 인하를 중국이 경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금리 인하까지 손댈 정도로 경기가 상당히 절박하다라고 네.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제가 이 기사를 딱 듣는 순간 만약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 아베노믹스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반대로 얘기하면 유럽의 QE는 제가 볼 때는 좀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QE가 성공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의 QE를 가만히 보세요. 과연 QE만으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고 완전 고용이 되고 경제 성장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 이면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과 미국은 분명히 다르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주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벗어나서 좀 심플하게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그냥 고지것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본다면 말은 대중과 좀 다르게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이나 기술적 분석을 보면 그냥 모든 대중들이 같이 쓰는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뚱땅지 같은 그런 이상한 걸 딱 가져와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기술적 분석이 논리적으로나 또 아니까 우리가 설득 가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한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뒤집어본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좀 뒤집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요즘 지수는 틀에 딱 묶여 있는데요.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 분들이나 뭐 리서치 센터 사람들 만나면 와, 지수가 1900, 2000에 올라와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못 봤다 그러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실제 보면 그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좀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외 주식 열풍이잖아요. 앞으로 후광통 열풍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맞추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의 표준 편차의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확률적 근거만 제시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구글 같은 회사에 들어가면요. 구글은 굉장히 창조적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는 구글은 출근 시간도 자유. 그리고 또 출근해서도 앞서 했지만 뭐 당구를 치든지 마음대로 게임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꽉 짜여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그 게임 업체는 굉장히 창의적인데 그보다 더 창의적인 분야는 어디입니까? 투자의 분야죠. 근데 투자의 분야는 이상하게도 계속 어떤 딱 획일화된 규정을 딱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깨부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게 오늘 갑자기 그런데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뭐 정해진 이평선을 보는 그러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깨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평선을 중심으로 어떻게 다른 논리를 펼쳐주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앵커님의 그런 획일적인 사고를 한번 깨볼까요? 지금? 자, 준비한 자료를 보시기 전에 제가 한번 요거 보시기 전에 제가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없어요. 준비한 자료 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쪽 보니까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의 진행 방향 확인하고 그날의 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네이버.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기본이 충실해야지만 항상 응용이 되거든요.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본은 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선을 값을 더해서 20으로 나눈 선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저가가 아니고 고가가 아니고 종가거든요. 종가,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동평균선을 딱 봤을 때 종가가 만약 1만 원이고 저가가 9,500원이고 고가가 1,400원이잖아요.
이러면 고가와 저가와 종가의 변동폭이 9%로 이것도 크지만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잡죠. 그러니까 지지나 저항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지지나 저항을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요걸 한 번 더 넘어가면 종가가 10,000원이고 저가가 9,000원이고 고가가 11,200원이면 더 커지면요. 종가의 평균값을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한 이평균선은 저항도 못 잡고 지지도 못 잡아요. 맞잖아요. 종가와 고가, 종가와 저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네. 종가의 평균값을 연결해서 쭉쭉쭉쭉 잡아갖고 그걸 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지지가 됩니까? 네. 저항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항상 크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와서 이런 이평선이 안 먹히고 있는데 우리 12년, 14년 동안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동평균선이 종가의 평값을 이용한다라는 단순한 데피니션,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니까 기초를 모르니까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평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제가 특정한 21선 얘기했으니까 뭐 20월도 되고 20주도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재설정을 했을 때 저항선은 그러면 고가의 평균값만 쭉쭉쭉쭉 연결해서 그걸 선으로 연결하면 20일 동안 어디 정도에서 고가가 맞고 쭉쭉쭉쭉 떨어진다라는 저항선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가만 쭉쭉쭉 연결해서 쭉 보면 20일 동안 혹은 20주 동안 어디에서 쭉쭉쭉쭉 저가를 닫고 쭉쭉 내려온다는 걸 선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저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종가의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 그랬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커지잖아요. 종가만 되면. 그럼 이거를 또 표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고가, 저가, 종가를 다 합쳐서 나누기 3을 해버리면 가장 그 월, 그 주, 그 일에 오차가 오면 표준 편차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 여러분들이 기존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중과는 다른 쪽으로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논리도 없이 설득력도 없이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평선을 적용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HTS에서 개인들도 설정을 해서 지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만들어 오셨겠죠? 당연히 만들어 왔죠. 우리 이게 하다가요 시간이 좀 모자라면 다음 주도 하고 있다. 왜? 뭐 한 주만에 다 끝나려고 할 필요 있습니까? 뭐 우리 천천히 좀 가는 것도 좋죠. 한번 보세요. 지금 이쪽 게요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설정하고 있는 이평선입니다. 소위 얘기는. 근데 지금 새로 설정한 이평선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평선이 거의 맞지가 않아요. 눌목에서. 근데 이쪽은 재설정했을 때는 굉장히 잘 맞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원익 RPS라는 이평선, 여러분이 기존에 썼던 이평선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냥 수시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느 특정 이평선에 오면 지지가 되는가 봅시다. 지지가 됩니까? 약간 애매하네요. 오지도 않죠. 근데 이렇게 보면 다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종목에서도 이렇게 되고요. 지수, 종합주가 지수 더 되죠. 그러니까 설정을 보면 코스피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에서 그게 저가를 중심으로 한 아니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고정. 고정?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형태.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평선 재조정하면 제가 이평선 선을 제가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수치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한 번 가봐요. 코스피 200에 보면 이 형태에서 쭉쭉 저가의 성격을 연결했던 아까 표준 편차를 줄인 이평선을 가게 되면 이렇게 정확해집니다. 애플 볼까요? 애플 이게 고정된 겁니다. 해외 쪽에도 적용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재조정한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요즘에 또 중국 관련해서도 후강통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도 역시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의 데피니션이 똑같으니까 이 데피니션에 대한 부분을 바꾸자는 거죠. 언제까지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종가와 저가와 고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종가가 지지 저항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이 굉장히 넌센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방송도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출연하는 전문가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거 인터넷이나 게임보다도 더 창조적인 분야에서 기술적 분석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획일적인 정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종목 뭐가 좋을까? 종목 뭐 사야 되지? 자, 중국의 금리 인하됐으면 어떻게 될까? 획일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 비틀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이 투자자들에게 생각하는 눈을 가지게 해야지 자꾸
플렉스블한 이 시장에서 정답을 내리는 방식으로 자꾸 방송을 하거나 가게 되면 투자자가 그게 투자 지식이 상상됩니까? 나를 따라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게 언제적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투자자들 변해야 되고 변하기 위해서는 좀 색다른 방식으로 기초 분석도 적응해야 됩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수급도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해볼게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중심으로 모아서 평균을 낸 것인데 이걸 고가를 중심으로도 내보고 저가를 중심으로도 내보고 평균치를 또 내봐서 이평선을 만들어 보자면 보다 정확한 이평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저도 집에 가서 HTS를 중심으로 좀 해봐야 되겠네요. 모르면 네.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배구조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담당 PD가 네이버에 또 동영상을 되게 올려놓더라고요. 이번에도 동영상 올려놓겠지만 예. 네이버에 제 이름 조일교를 치면 손에 잡히는 투자의 동영상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우리 PD가 올려주겠죠. 뭐 안 올려주면 제 책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되면 복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유망 종목도 또 선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